요즘은 랜선을 통해 상대방과 게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치열한 승부를 겨루는 와중에도 서로의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훈훈함이 펼쳐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죠. 과거에 오락실이 한참 성행하고 있을 때에는 플레이어들의 비매너 행위를 체어샷이라는 자치법규로서 응징하는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얍삽이, 비매너, 시체 능력 등을 했을 시 발동시켜 상대에게 예의범절을 강제로 주입시켜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락실 체어샷이 가장 난무했던 게임 장르는 단연코 대전 격투 게임인데요. 90년대 초중반에 캡콤의 스트리트 파이터와 함께 대전 격투 게임에 한 획을 그은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랑전설 시리즈입니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게타를 모르듯이 아랑전설도 모르긴 합니다만 이 게임은 애니메이션과 만화로 미디어 믹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만화는 게타로보 작가가 그린 아랑전설 전율의 마왕가입니다. 이 만화는 테리 보가드를 비롯한 주인공 팀과 기스 하워드의 대립 구조는 게임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원작 브레이커 이시카와 케니 그린 만큼 오리지널 최종 보스가 나오는 등 과감한 각색이 특징입니다. 작중 부대가 미국에 위치한 사우스타운에서 홍콩에 위치한 마왕가라는 곳으로 옮긴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또한 원작 게임이 B급 액션 영화의 감성을 살렸다면 이 만화는 작가가 작가인 만큼 보통의 격투물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미한 게 특징입니다. 만화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작중 시간대는 원작 게임 엔딩 이후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만화를 감상하기에 앞서 그냥 게임 이후의 시간대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편합니다. 원작 게임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팔극성권의 창시자 텅프루. 그런 그에게는 성실하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제프 보가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프는 어느 날 고아원에서 자란 테리와 앤디 형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프는 운명에 이끌린 모양인지 결국 그 두 녀석을 걷어 양아버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텅프루에게는 이런 제프 말고도 기스 하워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스는 훌륭한 무도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이 이기적이었고 마음 한켠에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텅프루는 기스를 파문하고 마음씨가 울고든 제프를 계승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스 하워드는 이를 시기해 제프 보가드와 대결 끝에 그를 살해합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테리와 앤디가 목격하고 만 것이죠. 양아버지를 죽인 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보가드 형제는 제프의 스승인 텅프루 밑에서 무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기스 하워드는 자신의 범죄 조직을 만들어 사우스타운 도시를 내부에서 쥐락펴락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거물이 됐습니다. 기스는 자신에게 방해가 될 격투가들의 삭을 잘라버리기 위해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격투 대회를 열었습니다. 성인이 된 테리와 앤디는 양아버지의 복수인 기스를 쓸어드릴 것을 다짐하고 그 대회에 참가했고 마침내 기스 하워드와 맞붙게 됩니다. 결국 테리는 기스의 본거지에서 그와 결투를 벌여 승리를 거둡니다. 테리의 최후의 일격을 받은 기스는 건물 밖으로 떨어지며 사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작 게임의 스토리고요. 이제는 이시카와 캔판 아랑전설 만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기스가 죽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던 테리 보가드는 어느 날 홍콩에서 열린 세계 통일 무대회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 대회가 열린 곳은 마왕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수상한 이곳은 주변 주민에 의하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갈 때는 아닌 곳이었습니다. 이 수상한 곳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굴지의 격투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헌데 무도 대회를 개최한 장본인은 기스 하워드였습니다. 몇 년 전 테리 보가드에게 패배해 죽임을 당했던 기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 그리고 무슨 붕붕이로 대회를 개최한 것일까? 참고로 기스 하워드는 아랑전설 시리즈의 보스 캐릭터 중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이 만화에서는 쌈마이나는 유치찬란한 옷을 입고 있어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튼 테리는 세계 유수의 격투가들과 대란할 꿈을 품은 채 마왕가로 향했습니다. 이 대회가 기스에 의해 개최됐는지는 모른 채로 말이죠. 헌데 그곳으로 향하는 성문 주위에 웬 시체 더미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내 곧 갑자기 대머리 캐릭터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뭔가 천진만의 디자인 팝코리한 것 같이 생겨먹었습니다. 이놈은 기스의 부하 지라이보인데 이 녀석에 의하면 이 시체들은 테리보다 마왕가에 먼저 온 세계 각지의 격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체 더미에서 튀어나오는 괴상한 신체를 가진 악당 팔다리가 긴 이 녀석은 비슈퍼 헤비급 무에타이 선수라는군요. 녀석은 긴 리치를 무기로 테리를 공격하고 테리는 자신의 필살기로 녀석에게 반격합니다. 파워 웨이브! 바나쿠!
이때까지는 다행히 고증에 맞게 게임 기술을 쓰는 테리입니다. 무에타이 빌런이 나가떨어지자 지라이버는 테리에게 이 대회가 열린 진정한 목적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이 무도 대회를 연 목적은 세계의 격투가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며 그들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테리도 마찬가지. 헌데 지라이버는 왜 격투가들을 죽이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곧바로 송사리 빌런들이 나타나 테리를 다구리 치려는 찰나 테리의 동료들이 때맞춰 나타났습니다. 무에타이의 달인이며 보가드 형제와는 오랜 친구 사이인 조 히가시. 과거에는 기스의 부하였으나 현재는 갱생한 레슬링이 주특기인 빅베어. 그리고 SNK 게임 굴지의 새끼 담당 시라누이 마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만화를 그린 이시카와 켄은 여자 캐릭터를 이쁘게 못 그리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시라누이 마이는 그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이쁘게 그린 것입니다. 다른 작가가 그린 마이보다 못생겨 보여도 아무튼 최대한 이쁘게 그린 거임. 지라이버는 무에타이 빌런의 비공을 찔러 거대화를 시켜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버서커 모드가 된 무에타이 빌런은 엄청난 괴력과 맷집이 생겼는데요. 테리 일행도 방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녀석을 보고는 테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 해치우는 거야 라고 말하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본디 대전 격투 게임은 1대1 싸움이 원칙입니다만 모두가 힘을 합쳐 해치우자는 테리의 말은 그 룰을 무시하고 다구리 치자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테리 일행은 거대화된 녀석을 무자비하게 다구리 쳐서 쓰러뜨립니다. 참고로 테리 일행의 이 다구리라는 궁극의 비기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는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테리는 지라이버로부터 자신의 동생 앤디가 기스에게 사로잡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실제로 앤디는 테리보다 먼저 마왕가에 도착했지만 기스의 부하들에게 패배해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스의 본거지인 황금궁 안에서 몸이 결박당한 채 수치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테리가 앤디를 구하려면 마왕가의 황금궁으로 갈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집단 인치를 마친 테리 일행은 드디어 마왕가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마왕가는 과연 소문만큼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테리는 그 동네에서 한 꼬마를 만나는데요. 그 꼬마는 악당들에게 자신의 형과 아버지가 납치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보아하니 이 동네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악당들이 주민들을 납치해가는 것일 테죠. 그러던 와중 마이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는데요. 역시나 악당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싸구려 생김새를 지닌 악당들이었죠. 이 덩치 큰 악당은 자신이 대동한 작은 녀석을 요요 삼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특기입니다. 이러한 공격 방법은 사실 작가의 전작 사기왕 폭렬에 나오는 악당도 썼었는데요. 거기서도 덩치 큰 놈이 작은 녀석을 집어던지는 공격을 쓰지요. 이 악당을 조금 가공해 재활용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악당을 상대하는 마이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열풍 폭동권이라는 주먹연타 기술을 이 악당들에게 쓰고 있으니 말이죠. 당연히 원작 게임에는 나오지 않는 기술이거니와 사기왕 폭렬에서 폭렬이 쓰는 폭렬권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화 슬슬 원작 브레이킹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화에서 마이는 싸울 때마다 시시때때로 옷이 찢어지는데요. 보통 마이처럼 새끼가 넘치는 캐릭터가 옷이 벗겨지면 문 남성들의 심보를 자극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법이거든. 이시카와 캔판 마이의 옷이 찢겨지면 우리 눈엔 그저 검은 건 먹이어 하얀 건 종일 뿐입니다. 아무튼 마을에 등장한 빌런은 급기야 동네 꼬마를 요요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인간 요요를 본 테리는 인간을 장난감 삼지 말라고 분노했습니다. 테리의 표정을 보면 정의감에 불타오를수록 개타선이 충전되는 모양입니다. 테리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빌런은 꼬마 몸을 요요로 삼아 테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테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을 장난감 삼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신은 정작 요요가 된 꼬마를 타고 그것을 회전력 삼아 적에게 날아갔습니다. 이른바 폭렬 산탄권. 당연히 게임에는 나오지 않는 만화 오리지널 기술입니다. 폭렬이라니. 왠지 양갈래 머리스님이 생각나는 기술명입니다.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술로 악당들을 물리쳐 꼬마를 구해낸 테리. 테리도 과거에 양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기에 꼬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진심으로 마왕가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왕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황금궁에서는 테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따로 다니던 조와 베어는 한 공장지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악당들이 잡혀간 주민들을 직결자형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스의 부하들이 주민들을 납치해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책임진 간부는 위우 힘나. 원가 의상이 비뉴특전대스러운 녀석입니다.
녀석은 공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준호한 주민들을 직접 처형하는 잔인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조와 베어는 그놈을 두들겨 패는데요. 사실 녀석은 사이보그였습니다. 도대체 기스 일당은 무슨 자본과 기술이 있기에 간부가 사이보그인지는 모르겠군요. 뒤늦게 온 테리와 코마가 이 싸움을 싱글벙글 관전하고 있는 와중에 조와 베어는 위호 힘러를 다구리치며 꼬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당들 다 두들겨 패고 노예 해방을 하는 테리 일행. 한편 앤디가 사로잡힌 황금궁. 사실 기스가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제왕이라는 전설의 격투가 덕분이었습니다. 무제왕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중국에서 태어난 인물. 그는 모든 무예를 득도한 뒤 최강의 자리에 오른 자.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 혼자서 한 나라의 군대도 괴멸시킨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바위를 쳐서 산을 부수고 하늘마저 찢는 초전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했던 무제왕은 자신의 시대가 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공을 직접 찔러 스스로를 미라화했습니다. 그것은 무제왕의 비기 나왕투온이라는 기술로 비록 자신의 육체는 봉인되지만 의식만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000년의 잠에서 깨어나려는 무제왕은 기스에게 명을 내려 그 부활에 필요한 재물로 뛰어난 격투가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격투가들의 몸과 혼으로 부활을 하려던 셈이었죠. 몸을 원한다. 그 테리 녀석들의 몸을. 그 몸과 영혼이 있으면 나는 완전히 부활할 것이다. 이 무제왕이라는 놈이 바로 이 만화의 오리지널 캐릭터이자 모든 원흉. 다른 한편 테리 일행은 파죽지세로 주민들을 해방하고 있었고, 이에 지라이보는 그들의 진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 앤디의 의식을 조종하기로 합니다. 앤디의 몸에 마물들을 주입해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었죠. 테리 일행은 황금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미궁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미궁이라는 이름답게 온갖 차원이 왜곡되는 공간이었는데요. 곧 테리 일행은 지라이보의 환술로 인해 미궁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테리는 꼭두각시가 된 앤디와 격돌하게 됩니다. 두 형제끼리 사투를 벌이지만 테리는 마무리 주입된 앤디를 쉽게 꺾지 못합니다. 앤디 눈을 떠라. 나가 내 형인 테리다. 모르겠는가. 마무리된 앤디는 손에서 용이 나가는데요. 작가의 다른 만화에서 자주 보던 연출 패턴입니다. 아무튼 마구니에 사로잡힌 앤디는 더욱 강력해진 모양인지 테리를 쉽게 제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꼬마까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 이때 힘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고 있는 테리의 머릿속에 죽은 아버지 제프와 스승 텅프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가 떨어진 테리는 격투물 클리셰대로 죽은 아버지 제프와 스승 탕프루를 떠올리며 버프를 받기 시작합니다. 테리여, 우리의 가르침을 잊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쳤을 게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은 같은 차원에 있으며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테리, 마음을 열어 우주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심기체의 수련을 쌓은 너라면 할 수 있다. 마음을 열어라, 테리. 마음을. 그렇게 뭔가 이시카와 유니버스틱한 스승의 말을 떠올린 테리는 주변의 마물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몸에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마침내 굶주린 늑대가 각성합니다. 테리의 이 능력은 역시 이 만화판만의 독자적인 설정. 참고로 저 광기 어린 눈빛을 지닌 테리도 게임에서는 볼 수 없다. 용과 늑대가 격돌하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용을 제압하는 늑대. 맞부딪힌 강력한 에너지의 폭발. 죽은 영혼 버프를 받은 테리는 이대로 공격을 계속한다면 동생이 비명행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지 않고 마물들만 떼어낼 묘안을 떠올렸는데요. 과거의 텅프루 스승이 알려주었던 복지파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쌓아둔 기를 상대에게 모두 쏟아붓는 기술이 바로 복지파. 어째 이 복지파라는 기술은 트윈데일 숙녀가 쓰는 폭렬권과 이름도 설정도 비스무리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헌데 테리는 복지파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기에 공격을 망설였습니다. 자칫 힘 조절을 잘못하다간 동생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내 곧 그는 복지파를 쓰기로 다짐합니다. 사랑의 힘이 있다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다. 앤디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물만을 때려잡는다. 하지만 표정은 앤디도 때려잡을 기세군요. 복지파 시전. 아무튼 사랑의 힘으로 동생 몸에 달라붙은 악기를 떼어내는 테리. そうだ。愛する者がいる限り戦い続ける価値がある。 드디어 형의 부름에 의해 자아를 되찾은 앤디.
앤디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농락했던 지라이보를 다굴칠 준비를 합니다. 지라이보는 테리 일행에게 격투의 신인 무제왕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곧 인간을 초월하는 그가 부활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테리 일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기분 나쁜 말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너희들은 어차피 여기서 죽는다며 황금궁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일단은 앤디부터 지라이보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앤디의 형인 테리가 지라이보를 좁혔습니다. 형제에게 폭행을 당한 지라이보는 그대로 사망. 아무튼 테리 일행은 곧바로 황금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귀중이라는 녀석들과 싸워야 했죠. 이놈들은 말 그대로 100명이나 됐습니다. 이 썩을 캐릭터 디자인을 한 녀석이 백귀중의 우두머리. 상대는 100명이나 됐지만 테리 일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이댔습니다. 이 만화 이쯤 와서는 이미 대전격투 게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지 오랜 5명의 주인공 팀은 100명을 상대로 무쌍을 찍습니다. 백귀종은 주민들을 인질 삼는 더러운 수법을 썼는데요. 그것을 본 테리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오를수록 광기의 표정을 지으며 개타선 충전. 파워 게이사! 백귀종 우두머리는 테리를 도발하려고 주민들을 처형하려고 했는데요. 그럴수록 오히려 테리의 개타선 수치만 올려줬습니다. 때마침 마이가 자신이 구출한 주민들을 데리고 지원에 나섰고 이젠 완전 전세가 기울어진 상태. 백귀중 우두머리에게 초필살기를 쓰는 테리. 그대로 녀석의 뚝배기에 금이 갑니다. 백귀중을 모두 때려잡은 테리팀은 드디어 황금궁에 발을 들입니다. 자신들이 해방한 주민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황금궁으로 몰려 들어가던 주민들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체불명의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모두 튕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기운과 함께 황금궁에서 나오는 사내는 보가드 형제가 익히 알고 있는 자, 바로 기스 하워드였습니다. 기스, 뭔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너도 이걸로 끝이야. 기스는 테리의 그 말에 이제 곧 무제왕이 부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황금궁 안에서 넘쳐오르는 악의 에너지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기스에 따르면 무제왕은 잠들기 전에 영원한 힘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자신의 힘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린 그 싹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 존재하는 여러 무도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제왕이야말로 지금 존재하는 모든 무도의 근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제왕은 자신이 퍼뜨렸던 전 세계 무도인들의 힘을 흡수하고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기스는 무제왕의 육체가 일부가 될 무도가들을 모으기 위해 페이크 무도 대회를 열었던 것. 기스, 먼저 너의 야망을 내 주먹이 때려 부숴주마. 말은 나의 주먹이라 말했지만 역시나 동료들과 함께 기스에게 다굴빵을 놓는 테리. 역시 다굴빵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아랑전설 게임 본래의 보스가 비참하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드디어 무제왕이 부활을 합니다. 황금궁 전체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고 무제왕의 몸을 감싼 갑주가 깨지며 그 본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3000년 만에 눈을 뜨는 무제왕. 혼자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했던 추전사인 만큼 뭔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기스뿔마니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인 건덤. 먼저 도착한 베테랑 파이터인 조와 베어마저 식은땀을 흘릴 정도의 포스입니다. 근데 생긴 게 마치 바퀴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군요. 무제왕은 지금 자신이 세상에 뿌린 격투가들을 흡수한 탓에 지금 그 힘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무제왕님아 눈뜨신 지 얼마 안 돼서 미안한데 다시 곧 잠들게 해줄게. 조 히가시와 베어가 갓 깨어난 무제왕을 막으려 하지만 그들 사이로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무제왕. 스치기만 해도 지명타. 하지만 조와 베어가 다시 투혼을 살려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본 무제왕은 마치 또 싸우게 돼서 즐겁다는 식으로 광기 어린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여줍니다. 무제왕은 다시 일어난 두 사람에게 이번에 제대로 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름하여 마공열진파. 무제왕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길래 몸에서 광령 에너지가 나가는 것인가. 그 공격을 맞고 날아가는 베어와 조. 엄청난 공격 임팩트를 지녔기에 곧 테리도 무제왕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테리와 마중하는 무제왕. 이때 무제왕은 자신의 몸이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눈을 뜬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몸이 무거워. 사실 무제왕은 예정보다 일찍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테리 일행이 생각보다 일찍 황금궁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기스가 성급하게 부활시켰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빡친 무제왕은 그대로 기스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무제왕이 제 아무리 불완전한 상태로 부활했을지라도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제왕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를 빨아들여 완전한 부활을 이루겠다고 선언합니다. 테리 일행은 모든 것의 원흉인 이 녀석의 미친 행위를 막기 위해 공격을 걸어보지만 상대는 투신 그 자체인 무제왕. 보가드 형제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피했습니다. 무제왕은 곧 바로 자신의 필살기를 씁니다. 폭두름 천무폭렬. 사실 아까의 공격과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기술은 격겜으로 치면 일종의 대공기인 듯 난생처음 맛보는 공격에 날아가는 보가드 형제. 하지만 테리만큼은 악령에게서 벗어납니다. 무제왕에게 필살기를 정통으로 꽂아 넣어보는 테리지만 역시나 녀석은 끄떡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우라를 뿜어내는 무제왕. 필살기를 쓰려는 듯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 비령, 추파폭렬. 몸 두 마리의 용이 출현하는 기술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작가 폭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군요. 아무튼 이 뿜어져 나온 용들이 황금궁을 마구 파괴하며 승천합니다. 그 때문에 에이쿠준 주민들만 죽는데 무제왕은 왕년에 자신의 강력함을 되찾아서 기쁜 듯 웃기만 합니다. 광란의 현장에서 아이 하나만을 간신히 지켜낸 테리. 용서 못해, 무제왕. 나는 너를 쓰러뜨릴 때까지 죽지 않아. 이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무제왕은 이에 조소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나는 이 녀석들의 에너지와 피를 빨아들여 이제 완전히 부활했다. 그런데 그때 테리의 몸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요. 무제왕은 그 모습을 보고 공공의 지진이 난 듯 크게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테리는 죽어간 사람들의 에너지를 자신의 몸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제왕은 테리도 자신과 같은 파워가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테리가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을까. 무제왕의 맞먹는 아우라를 내뿜으며 대치한 테리. 연기를 모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다. 테리, 너도 나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나에게 모이는 힘은 너의 연기와는 다르다. 너희들 무자비한 인간들에게 고통받으며 죽어간 자들의 것이다. 3000년간 쌓이고 쌓인 분노의 파워다. 사람들의 영혼이 외침을 들어라. 영혼 버프를 받은 테리의 주먹은 게타선이라도 흡수한 듯 엄청났습니다. 무제왕은 3000년의 잠을 자야만 얻을 수 있었던 힘을 지금의 테리가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까지 손쉽게 피하던 무제왕은 이제는 테리의 공격을 그저 간신히 방어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제왕의 근육과 뼈를 움푹 패이게 할 정도의 주먹. 그리고 테리는 모두의 영혼을 하나로 모은 기적의 막타. 빅뱅 파워샷을 무제왕에게 꽂아버립니다. 게임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만화만의 오리지널 최종 기술. 죽은 사람들의 외침을 응축한 궁극에 촛필살기를 맞고 날아가는 무제왕. 어찌나 강력한 힘인지 무제왕의 팔 한쪽이 나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무제왕을 쓰러뜨렸다고 모두가 좋아할 찰나. 쓰러진 무제왕이 다시 손을 꿈틀거리는데요. 무제왕은 팔 한쪽이 나가 떨어지고 얼굴이 뭉개지는 공격을 받고도 살아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무제왕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라. 나는 3000년이나 잠을 자고 부활한 자다. 무제왕 내놈 악령에게 영혼을 팔았구나. 근데 지금 얼굴에서 마저 마무리 스멀스멀 튀어나오는 꼬라지를 보니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판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그라, 사키와 인베이더가 생각나는군요. 이게 몸도 마음도 악령에게 팔아버린 무제왕의 본 모습입니다. 어째서 무제왕은 악마에게 자신의 몸과 혼을 의탁하게 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혹독한 수련을 하던 무제왕은 어느 날 다른 차원에 에너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차원의 소용돌이를 헤매는 엄청난 악령의 에너지였습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싶었던 무제왕은 그 악령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지금의 괴물이 된 것입니다. 테리의 동료들은 솔직히 말해 저런 괴물과 맞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테리는 이에 주눅들지 않은 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알겠어, 무제왕. 네가 말하는 것을. 세상에는 악령이 우글거리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음과 양이 있다. 악의 음을 억누르는 선의 양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무제왕을 쓰러뜨리라고. 그렇습니다. 무제왕이 혹독한 수련 끝에 악령들을 발견했다면 지금 테리는 선의 에너지에 눈을 뜬 것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그러면 무제왕을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어.
서로의 손과 손을 다룸으로써 선의 에너지를 모으는 테리와 동료들. 악을 억누르는 진정한 선의 에너지가 발동되려 합니다. 무제왕은 자신이 진리가 없다며 성공을 다하는데 테리 일행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선한 에너지를 모아 모두의 힘을 합친 궁극의 일격을 시전합니다. 말은 거창했지만 그것은 역시나 다굴치기였습니다. 테리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무제왕은 그대로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무제왕은 몸속에 있던 본체 마물을 꺼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에 테리가 동료들과 포지션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을 우리들의 고리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어. 그렇게 결계를 짠 테리 일행은 녀석의 인지를 초월하는 에너지를 뿜어내더니 테리의 혼신의 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무제왕, 이것이 내 놈을 쓰러뜨릴 정의의 주먹이다. 그렇게 이 만화의 최후의 오리지널 기술을 시전하는 테리. 기술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그 필살기는 어찌나 강한지 황금궁을 덮는 광범위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물론 악의 기운에만 영향을 끼치는 공격입니다. 소멸해버린 무제왕의 육체. 무제왕은 아직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듯 에너지체만이 남았지만 테리가 끝내 소멸시킵니다. 사라져라, 너의 시대는 끝났다. 마침내 무제왕으로부터 승리를 한 테리 보가드. 앞으로의 격투계는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거리를 지배하는 악을 모두 소멸시킨 테리 일행은 주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이제 이 거리를 부흥시키는 것은 남은 모두의 몫. 테리 일행은 주민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싸움을 위해 떠나기로 합니다. 가자, 다음 배틀 스테이지로. 만화는 이렇게 이시카와 켄의 작품답지 않게 깔끔한 기승전결로 마무리. SNK에 의한 동명 비디오 게임의 만화판인 이 작품은 독자 설정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시카와는 이전에도 야마다 후타로 원작의 마계 전생을 만화화할 때도 이 공간에서 출현하는 족속 괴물 스타일의 마물들을 등장시키는 등 자신의 SF 취향을 여실히 드러내며 원작 브레이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역시나 무제왕이라는 오리지널 최종 보스를 통해 2차원의 마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울트라 메타로 마계 전생 때부터 고집해온 신과 마의 영원한 싸움이라는 테마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공을 넘어 계속되는 선과 악의 사투라고 하는 모티프를 통해 주인공 테리 보가드는 원작 게임과는 차별화되는 캐릭터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빅뱅 파워샷이나 정의의 주먹과 같은 만화만의 오리지널 기술도 나왔고요. 이 만화보다 먼저 나온 배틀 파이터즈 아랑전설판의 테리도 8극 정권의 오의를 깨달아 자연이나 영혼과 소통하지만 이 만화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한 연출입니다. 사실 혼을 흡수해 하나가 되는 강렬한 연출 스타일은 작가의 전작이나 후작에서도 볼 수 있는 연출 스타일이죠. 다만 이 만화의 심한 각색은 게임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아랑전설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랑전설 스킨을 입힌 이시카와 캠판 격투물이라는 평입니다. 더군다나 이 만화는 원작 게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보스였던 기스하워드를 싸구려 3류 의상을 입고 주구장창 싸움 중계만 하는 설명충 캐릭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정작 원작 게임 회사 SNK는 이 만화의 각색에 대해 큰 불만을 품진 않은 듯 싶습니다. SNK는 오히려 다음에도 이시카와 켄에게 자신들의 또 다른 간판, 대전 격투 게임인 사무라이 스피리츠의 코믹컬라이즈를 맡겼으니 말이죠. 그리고 일본 위키에 따르면 이 만화의 오리지널 보스인 무제왕의 설정들은 훗날의 아랑전설 시리즈에도 영향을 끼쳤다는데요. 아랑전설 3에서 진영지의 비전서, 스토리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SNK는 이시카와 켄이 그린 만화의 흥미로운 설정을 역수입해 자신들 게임 세계관을 더욱 탄탄히 한 것입니다.